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태와 에너지를 봤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태를 봤을 때 여항제랑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 굉장히 까다롭게 결혼 상대를 알아보고 계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계신 분의 느낌도 있고 이미 한번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분의 느낌까지도 있다. 근데 어찌됐든 좀 나이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리신 분 같진 않고 여왕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데 혼자 계시거나 나이가 있어서 한번 결혼하셨다거나 다녀오신 분들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연애 에너지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어둡게 나와요. 자, 5 오브 컵과 데빌 카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연애에 대해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이랑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신 분들, 상대방한테 배신을 당했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나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혼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치신 분들도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돼?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금 뭔가 연애의 에너지 기류가 어둡고 칙칙하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연애적으로 잘 안 풀리고 있는 에너지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여태까지 만약에 애인이 없었다면은 잘 안 풀렸다면은 그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자, 에이스 오브 완즈랑 에이스 오브 소주가 나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은 시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어도 좀 오래가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둘 다 시작 카드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상대방을 알아봤다거나 상대방이랑 한번 사귀어봤다거나 아니면 자꾸 썸만 탄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철벽이 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까다롭게 골랐는데 막상 이제 만나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해에 1, 2, 3개월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를 한번 연애 운기를 열어봤어요. 자, 1개월, 2개월, 3개월.
지금 여러분들은요, 1, 2, 3개월 안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다거나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날 쳐다보는지, 나한테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계신 분이라면은 누가 빨리 나타나서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지금 보시면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알아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볼 일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뭐 소개팅 제안을 받는다거나 고백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같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이 생긴다거나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인연이 9패인지 6패인지 봤을 때 저는 9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9패에 저지먼트 카드로 볼 수 있는 카드가 나오고 6패에는 킹 오브 소주 카드로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9패, 6패 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9패의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쩌면은 그 상대방도 짝을 찾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샤넬님도 뭔가 짝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많은 여자들이 서 있고 남자가 장미꽃을 들어서 그 수많은 여자들한테 누군가한테 장미꽃을 주려는 카드가 9패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그런 어떤 신경전 아닌 신경전? 이런 거를 좀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9패운이 좀 강하다. 그러나 6패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6패가 나타나도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직장이나 어떤 모임이나 학교 속에서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3개월 연애 운기를 한번 점성학 주사위로 먼저 열어봤거든요. 여러분들 3개월 연애 운이 태양, 계자리, 6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진짜 불꽃 튀는 운명적 사랑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연애운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어떤 모임 속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반복되는 생활 패턴, 이 안에서 연애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 아니면 아르바이트,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단골 가게 아니면 헬스장, 병원, 학원 혹은 매일 마주치는 사람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내년 1월에서 3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다, 함께 있으면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된대요. 근데 이제 계자리 6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정 표현이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눈에 띄게 고백을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챙겨주고 신경 쓰고 도와주는 식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의 3개월 운기를 열어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점성학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성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성의 특징으로 점성학 주사위로 알아봤을 때 수성, 천칭자리, 이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말투나 사고방식이 굉장히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아마 싸우는 걸 싫어하고 분위기 깨는 말 잘 안 할 겁니다. 말 센스가 있고요. 대화가 잘 되고요. 중재를 잘하고요. 상대 기분을 읽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만 앞서는 사람 아니고 감정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 아닙니다. 약속 잘 지키고요. 현실적인 기준이 분명하고요. 금전, 가치관, 생활 리듬이 안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외모나 스타일도 굉장히 튀기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근처에서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연애야? 이게 연애인가 아닌가? 연애적 신호인가 아닌가 하면서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인 그런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거는 자꾸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사람, 사소한 걸 기억해주는 사람, 말은 없는데 행동이 많은 사람을 좀 유심히 지켜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새해 초에 들어오는 인연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이성의 외모부터 연애 성향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모는요, 굉장히 부티가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티가 나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차분한 느낌, 아니면 조금은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 외모예요.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준수할 확률이 높으나 따뜻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차가운 느낌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되게 강렬할 수 있고요. 어쩌면은 되게 뭔가 깔끔할 수 있고요. 차분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 사람 연상이냐 연하이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연상 연하 되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연상일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연하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연상의 느낌이 더욱더 많이 묻어납니다. 왜냐면 이 9번 은둔자 카드로 볼 수 있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땐 연상일 확률이 높고 연하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겠다. 동갑은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 많은지 무뚝뚝한지를 봤는데 이 사람 되게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말이 아예 없진 않아요. 좀 보조를 맞춰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짧게 대응을 해주고 응답해주는, 그래서 적절하게 공감 능력을 표시할 수 있고 맞장구도 쳐주는, 그래서 적당하게 굉장히 센스 있게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어떠냐? 자,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요, 굉장히, 신중하다 못해서,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차가울 땐 엄청 차갑고 뜨거울 땐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금 차분한 스타일로 연애를 하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이 사람이 어쩌면은 그동안 연애를 통해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나는 연애보다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게 불같은 사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과정을 거쳐서 좀 연애에 대었던 느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연애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어떤 성공이라던가 이런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연애에 대해서는 좀 시니컬한 느낌이 있다, 아니면은 연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고 살았을 수 있어요. 연애에 담을 쌓고 살았을 수 있고 연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카드상으로 굉장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지 아니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방금 제가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마음을 오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그 연애라는 감정을 일부러 지우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티를 전혀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연애로 연결되길 바란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람한테 오픈을 해야지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서 여러분들 근처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신경 쓰게 만드는 이성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끝끝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했니?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라고 물어봐야지 이 상대방이 그나마 본인의 어떤 감정 상태라던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연애를 안 하려는 약간 회피형적인 성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깨닫고, 아, 그러네. 내가 왜 샤넬이를 이렇게 챙겨줬을까? 내가 왜 샤넬이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 내가 샤넬이를 생각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 여러분들을 좀 좋아하고 있었다는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먼저 대시할 일은 조금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어디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가? 자,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딱 사람이 많은 카드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하는 곳, 병원, 카페, 운동 이런 다 곧 해당이 됩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은 취미 활동이 좀 많이 느껴져요. 취미 활동 아니면 친구 소개의 가능성도 있고요. 온라인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보다는 조금 더 취미적인 곳, 조금 더 뭐 소개팅 목적 지향적인 곳, 온라인 이런 것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일과 공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 카드가 투 오브 컵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인연이 우리 샤넬님한테 주는 의미. 와, 자, 노랑나비가 피어나고 봉화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냐, 죽어있던 연애세포를 살려주게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다거나, 지금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랑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연은 여러분들의 죽어있던 연애세포를 되살려주고, 마음에 불을 당겨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많은 인연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의 감정 치유도 될 수 있고 연애 연습도 될 수 있고 진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장기 인연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의미가 좀 깊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일 수 있다. 다만 제가 아까 왜 이 사람 마음 표현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연애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오래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걸 바꾸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상처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정화시켜주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그냥 연애 연습용으로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너무 연애에 돌을 닦는 느낌, 그러니까 담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이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만 신경을 쓰고 연애 자체를 멀리하거나 그냥 나는 스님이 되겠다, 나는 스님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그렇게 계신다면은 연애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한 너무 빠르게 몰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사랑이 이렇게 결실이 나기를 바란다. 지금 은행나무가 이렇게 맺히고 은행 그 열매가 떨어지고 곡간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바로 연애의 어떤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몰입하거나 빠르게 진행하려면 안 된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냐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연애라는 어떤 기회를 돌려보라고 얘기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판을 돌리라는 건데, 이거를 판을 안 돌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랑 내가 연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연애의 판을 한번 돌려보래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좀 친절하게 말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마음 상태 또한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낸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돼도 상관없어. 저 사람이랑 잘 안 돼도 상관없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이 안 넘어와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게임처럼 임하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연애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연애를 심각하거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즐기는 놀이라고 생각하라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즐긴다. 내가 이 연애라는 어떤 게임을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판을 한번 돌려보고, 다트를 한번 던져보시기를, 연애에 다트를 던져보셔라. 그게 적중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 즐기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태를 봤을 때 0번 더플 카드랑 3 오브 펜타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 새로운 어떤 대상을 발견하신 것 같고, 그 대상과 연애를 안정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시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썸을 타거나 어떤 대상과 최근에 만나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누군가를 만나서 안정적인 연애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를 봤을 때도 이런 열정의 카드가 2장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갑자기 타로 미리 뽑아놓은 게 떨어져가지고 네, 계속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에너지를 봤을 때 완즈 카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사랑의 촛불을 밝혀주고 있는 어떤 대상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넘치는 열정을 좀 자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내가 너무 방방 뜨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지금 너무 설레임에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그거를 자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새해 1월에서 3월까지 여러분들의 연애의 운을 봤을 때 어떤 카드들이 나오냐면요. 자,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는 기류에 들어가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다고 하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달달하게 누군가를 만나서 굉장히 오래 만났던 사람 마냥 연애를 하시는 게 1개월 카드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시게 될 거예요. 이미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연애를 해온 노 부부의 카드가 1개월 차에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혼자 계시지 않고 연애를 3개월간 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다만 2개월 차에 여러분들이 좀 연애보다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과 좀 거리감이 생긴다거나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 있으셔야 될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3개월에 다시 만나서 두 분이 너무나 편안한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애를 하시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새해 3개월 연애 운기는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거를 제가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요, 여러분들의 연애 운기가 수성과 사수자리랑 10하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애가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다. 정말 밖으로 드러나는 카드가 타로 카드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은 연애가 밖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자,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 아니면 사람들 눈에 띄는 공간, 사회적 활동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좀 연애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이라던가 일 관련 미팅이라던가 행사 모임 아니면 SNS, 유튜브, 방송, 발표 이런 데서 연애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수성과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말 제안을 받는다거나 이런 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하지?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10하우스기 때문에 상대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위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일에 굉장히 확신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이 9패냐 6패냐 물어봤을 때요. 둘 다 굉장히 관련성 있게 나오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둘 다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하는, 지금 9패 카드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과 칵테일 파티를 하는 게 나오죠. 6패 카드에도 맛있는 칵테일이 놓여져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9패도 가능성이 높고 6패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뭔가 일과 관련된 미팅이 있다거나 행사라던가 모임이라던가 SNS, 유튜브 방송, 발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축하를 하는 곳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한잔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연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 달, 양자리 11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특징은요,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좋으면 좋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질투나면 바로 질투난다, 얘기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고 직진하는 사람이고, 행동이 빠르고, 답답한 밀당을 굉장히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인연은 지인이나 친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친구의 친구라던가 단체 모임 속에서라던가 아니면 SNS나 DM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단톡방이나 어떤 커뮤니티, 어떤 팬덤 속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구조 속에서 이 연애는 시작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리의 달이라서 감정이 불붙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빠른 만큼 빨리 식을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밀당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먼저 조언을 드리자면은 기다리지 말고 반응하시래요.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다.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밀당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답장 미루지 마시고요. 일부러 튕기지 마시고요. 의미 부여만 하다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볍게 받아주고 웃으면서 응답하고 템포 맞춰주면서 해주는 게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모부터 전반적인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평범한 듯 하면서도 돋보이는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기가 정말 많을 수 있다. 이 사람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고요. 그만큼 굉장히 독보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우아한 백조와 오리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우아한 백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돋보이고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자, 외모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성격을 봤어요. 우선은 이 사람, 성격보다는 이게 연상인지 동갑인지 연하인지 봤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동갑이거나 연하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카드가 미안해, 나는 최악이야 하면서 이렇게 화해의 케이크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짐을 챙기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될 사람, 약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연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니면 동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동갑은 굉장히 편한 친구처럼 징징징 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상은 아닌 느낌 많이 들고, 동갑 아니면 연하일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 말이 많은지 무뚝뚝한지 봤는데요. 자, 이 사람은요, 굉장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 제가 이 사람 점성학 주사위로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좋다 다 표현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약간 엄마처럼 뭔가 챙겨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얘기 나거든요. 그래서 말은 엄청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없는 스타일도 아니고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격일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제가 점성학 주사위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얘기할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연애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나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막 다 맞춰주고 막 우쭈쭈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연애를 할 때 도도하게 연애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연애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점성학 주사위로 이 사람 굉장히 빨리 불이 붙었다가 확 식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금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 보인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그게 만약에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에서 되지 않으면 조금 화를 낼 수도 있는 느낌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똑같이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좀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나 수동적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잘 맞지 않을까. 하여튼 이 사람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고, 조금 새침한 느낌도 있고요. 조금 까탈스럽게 구는 느낌도 있고요, 연인한테. 그러니까 연인한테 마냥 다 맞춰주고 막 우쭈쭈 해주는 스타일 아닙니다. 할 말 다 하고요. 지적할 거 다 지적하고요. 굉장히 연인한테 도도하게 구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이렇게 좀 까칠한 이런 느낌, 츤데레 느낌, 츤데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오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도 뭐 아니면 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수동적이라면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막 들이댈 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아니면 역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과 좀 비슷한 성향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에 눌리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되긴 돼요. 연결이 되긴 되는데, 처음에 어떤 주도권 싸움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더 기가 세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날 가능성이 높냐를 한번 봤거든요. 어디서 만날 가능성이 높냐? 자,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요, 진짜 어떤 일, 직장, 모임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카메라 또 나오죠. 제가 왜 아까 이 점성학 주사위로 봤을 때 두 분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에서 만나는 것 같다, 시끌벅적한 곳에서 만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나오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 직장, 어떤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는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어요. 우연하게 만나는 느낌도 많이 들고, 또한 어떤 분들은 SNS나 온라인, 아니면 이동 중에, 자, 이동 카드 나오죠. 이동하던 중에 만날 수도 있고요. 취미활동, 병원, 카페, 운동, 좀 거의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잠깐 스치는 인연인지 의미 있는 인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미의 인연인가요? 어떤 의미의 인연인가요? 이 사람이 어떤 의미의 인연인가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거지, 엿보기, 새끼줄과 엽전 나오면요, 우선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시면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게 되시면은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요. 금전적인 거나 어떤 직업적으로 도움받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거, 소문이 나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신이 많이 지친다거나 좀 많이 싸운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은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은 아니다. 그리고 좀 서로한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가 궁합이라는 걸 보잖아요. 궁합이 좋은 분들이 있고 나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타로 카드가 이 인연이 나에게 주는 의미로 뽑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의미의 인연은 아니겠다. 여러분들을 조금 피폐하게 하고 루머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그냥 스치는 인연으로 지나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 연애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연애 패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샤넬님 한번 봅시다. 우리 샤넬님이 조심해야 될 연애 패턴이 있나요? 조심해야 될 연애 패턴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연애 패턴은 우선 사람을 골라 만나시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한량 카드 나오고 혜태 나오고 스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유독 끌려있는 스타일이 한량 같은 사람인가요, 혹시? 약간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약간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사람을 골라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직한 사람. 나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만나라. 우리가 한량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느낌이 있어요. 음주가무에 능통하고 굉장히 노는 걸 잘하기 때문에 연애 상대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랑 오래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데이지 말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들이 데여가지고 나 그냥 혼자 그냥 스님으로 늙어 죽겠다라고 결심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사람을 골라 만나셔라. 이상한 사람은 좀 거르셔라.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되게 끌리는 사람은 모범적이고 이런 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약간 태페미가 있다거나 약간 나르시시스트 같다거나 뭔가 그런 사람한테 자꾸 끌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이 아닌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샤넬님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여러분들이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도끼 카드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 명을 만나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금도끼인지 은도끼인지 아니면 썩은 도끼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나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금이구나. 이 사람은 은이구나. 이 사람은 썩은 도끼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면 좋은 게 밀당을 하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간을 훔치려고 다가온 사람은 아닌지 나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아닌지 경계하시고 지켜보시고 완전히 믿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깨비불인지 아닌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깨비불에 홀리지 말라고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상한 사람한테 홀리면은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선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그 사람이 금인지 은인지 똥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또한 너무 100% 믿지 말아라. 처음부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거북이가 토끼 간을 떼먹으려고 지금 속여가지고 데려가는 카드가 나오잖아요. 별주부전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간을 빼먹으러 오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해안을 가지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자, 부디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되셨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태를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꽤 오랫동안 혼자 계셨던 분들의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해도 그 대상이랑 잘 되고 있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인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듯 하지만 여러분들은 혼자 계시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의 피리를 불 테니까 누군가 좀 나타나줘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연애 상대를 알아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들이 현재 연애 에너지를 봤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뭔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간 안에 가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낌도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혼자 너무 오랫동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을 내 공간 안으로 들여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연애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여건은 다 준비가 되신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 1월에서 3월까지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열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계속 진짜 혼자 계셨던 분들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1개월 안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알아볼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연애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1개월부터도 굉장히 강력한 연애운이 들어온다. 다만 누군가를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계속 혼자 있는 게 옳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여러분들이 2개월 차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느껴지고 3개월 차는 어찌됐든 이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좀 약간은 어떤 직업적인 목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목적 때문에 그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시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지금 3개월 동안 연애를 할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유패일까 구패일까 봤을 때 저는 둘 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카드상 많이 들어요. 근데 유패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구패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옛날부터 흠모했거나 많이 훔쳐본 이성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연결이 돼서 연애를 할 수도 있고요. 유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하거나 굉장히 좀 이 사람도 눈이 높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안경을 구입하는 마음처럼 꼼꼼하게 여러분들을 분석하고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유패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점성학 주사위로 정말 여러분들의 3개월 운기를 열어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3개월 운기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늦게 와서 오래 가는 연애운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연애가 되게 늦게 오는데 대신 되게 오래 갈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연애보다는 현실이 먼저이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도 타로 카드로서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하시는 게 나왔고 그냥 그 상대방이 나타나도 그 사람과 어떤 사회적인 목적, 어떤 직업적인 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일이나 책임, 어떤 생활 문제, 몸 상태 이런 걸 정리하느라고 연애의 에너지를 다 쓰기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목성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연애운이 들어와도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작아 보여도 확실히 커지는 연애의 운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1개월 카드에 태양 카드 나왔죠. 이 카드는 지금은 되게 작을지라도 미래가 굉장히 커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곧 들어올 이성 자체가 가볍게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감정 소비하는 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과 현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직장, 업무 관련 공간, 반복되는 일상, 건강, 생활 루틴과 연결된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인연이 들어올지 너무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것도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거든요. 자, 북쪽 로드 물병자리 5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연애랑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성향을 가졌고요. 생각이 자유롭고요. 남들 눈치 안 봅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연애를 지향할 수 있어요. 자, 물병자리 5하우스이기 때문에 웃음이 많고 가볍게 시작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타입이
성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쪽 노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 패턴을 밖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책임을 졌던 연애, 늘 참기만 했던 관계, 늘 무거웠던 사랑을 하셨다면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앞으로는 즐겁게 연애할 수 있고 나다워지는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는 중요한 인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처음에 이 사람 보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고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연애가 되게 가볍게 보인다거나 너무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연애 감정이 바로 안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확실하게 의미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는 처음은 굉장히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외모부터 연애 성향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외모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성들의 호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모라고 나오는데 스스로는 외모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사람 외모가 훈녀지만 스스로는 외모에 대해서 난 여기가 부족해, 여기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동갑인지 연상인지 연하인지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연하거나 동갑의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요. 연상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동갑의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만 난다거나 이런 정도로 비슷한 나이대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이 많은지 아니면은 좀 차분한 스타일인지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좀 소통하는 걸 즐기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막 수다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을 되게 많이 하고, 특히 일적인 면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느낌이 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 자체를 좀 즐길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말을 안 한다거나 대화 소통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되게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은 좀 많은 편일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수다스럽다기보다는 필요한 말을 되게 적재적소에 잘하는 느낌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소통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공감 능력을 되게 많이 본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어떠냐?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요, 처음에 진짜 되게 뭔가 유희적으로 재밌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맞춰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확실히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도로 되게 캐치를 잘하네. 여러분들이 뭔가 나랑 되게 잘 맞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잘 맞는다는 거는 상대방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맞춰주기 때문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굉장히 잘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관계가 깊어지면은요, 약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좀 재밌게 즐기는 연애를 하다가 관계가 깊어지면은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한테 다 소개를 시켜주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좀 많이 맞춰주고, 제가 왜 그 점성학 주사위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사람이 웃음도 많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되게 자유롭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이런 얘기 막 들었잖아요. 그리고 친구 같은 연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연애 성향이 고스란히 좀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제가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준다는 말을 했는데 어쩌면 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기 때문에 뭐 격식을 차린다거나 뭐 결혼을 전제하고 만난다거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역방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이 좀 진지한 연애보다는 약간 유희적인, 근데 그 유희적이라는 게 뭐 정말 쾌락을 즐긴다 그런 게 아니라 즐겁고 재밌고 자유롭게 연애하는 그런 연애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연애 성향을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그러면은
어디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가? 자, 봤을 때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요, 여러분들의 구역일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요. 일하는 곳. 바로 일하는 카드 나오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공간, 금전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직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하는 곳,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와인을 마신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의적인 무언가를 하는 곳에서 취미 활동을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직장 아니면 그런 곳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친구 소개라던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이동 중이라거나 이동 중도 아닐 확률이 높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성 높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 훔쳐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오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냐라는 질문에 우선은 이 사람은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자, 아까 왜 여러분들의 연애 운기가 처음에는 되게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이 뭐 나랑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도 안 들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아예 마음에 염두를 안 해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애보다는 뭔가 일적인 거, 직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먼저 다가오냐라는 질문에는 아마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 자체가 처음에는 애초에 연애 기류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그냥 어떤 일적인 그런 걸로 소통하고 뭐 이렇게 일상 루틴 속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래서 누가 먼저 다가오냐는 질문에는 누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애초에 이 상대방을 아예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내 연애 상대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배제시켜놓는 느낌도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스치는 인연인지 의미 있는 인연인지 볼게요. 자, 이 인연은 우리 샤넬님한테 어떤 인연인지. 자, 선비은장도 반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의미를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연애의 연습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인연은 아니다. 왜 제가 아까 이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기존 어떤 연애 패턴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심각하게 연애를 해오던 분이시라면요. 그거를 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고집하던 것이 불타버리는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연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깨우쳐주는 인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것들을 알게 해주는 인연이다라고 굉장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진지한 관계나 장기 인연으로도 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썸을 타거나 가볍게 연애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깨우침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샤넬님이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이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스스로를 우선은 가두지 마시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연애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너무 경계하지 말라고 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카드 느낌이 여러분들 자체가 연애보다는 일적인 거,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 한 잔에 나뭇잎을 띄워서 준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느낌도 있고, 또한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물에다가 나뭇잎을 띄워서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봤더니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로도 솔직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온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좀 분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철벽을 치시는 분이라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철벽치고 별거 아닌 말과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냐? 자, 우리 샤넬님이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냐?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대요. 지금 닭이 지붕에 올라가서 울어대고 있어요. 해가 뜨니까 울어대고 있어. 자, 내가 지금 싱글이고 누군가 필요하다는 걸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언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내가 좋은 인연 만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확언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한 널리 알리는 것도 좋다. 내가 지금 혼자다.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도 좋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애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외모를 안 꾸미시는 분이라면요, 이 나비가 화려한 꽃을 보고 달려들듯이 여러분들의 외모를 잘 꾸미시라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예쁜 사랑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꾸미셔야 돼요. 화려한 꽃일수록 나비들이 날아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성을 유혹하는 외모 관리라던가 어떤 기술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소나무가 나오는 걸 보면은 좀 우직하게 연애하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랑 만나서 연애하기로 했다면은 그 사람과 정말 한번 끝까지 만나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우직하게. 우리 소나무가 담고 있는 키워드 자체가 충정 아닌가요? 충정? 그러니까 연애도 의리고 충정이 있어야 되는데, 좀 처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내치지 마시고 좀 우직하게 누군가를 만나서 좀 오래 지켜보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태를 봤을 때 저스티스랑 에이드 오브 완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랑 사귀고 계실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대시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고민하고 계시는 느낌도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의 느낌도 있고 누군가 사귀거나 그 대시를 받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무슨 의도로 나한테 다가오는지, 저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느낌 많이 든다.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에너지를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어떤 대상이 있다면은 그 대상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그 대상과 행복한 연애와 사랑을 어떻게 완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 대상이 없다면은 정말 내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한 연애를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알아보고 계신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3개월의 연애 운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1개월 안으로도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나와요. 다만
그게 이제 어떤 모임이나 어떤 목적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개월 안에도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대상과 굉장히 친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점성학 주사위로 여러분들의 3개월 연애운을 열어봤을 때요. 지금 달 처녀자리 7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혼자 버티는 연애를 해오셨다면은 이제 끝나는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만 맞춰줬다거나 나만 고민했다거나 관계에서 계속 분석하고 참고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달의 7하우스이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움직이는 시기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태도나 관계 균형,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어떤 마음이야?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을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썸이면 정리될 것이고요. 애매하면 결론이 날 것이고요. 연애면은 더 단단해지는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이성의 특징으로 지금 태양과 황소자리랑 5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딱 보면요. 연애를 정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사람 표현 꾸준히 하고요. 데이트 성향 확실하고요. 말보다 행동 보여주고요. 안정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자리랑 태양이기 때문에 급하게 막 밀어붙이진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을 한번 주면은 쉽게 안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5하우스라서 이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들한테 설렘이 있고 즐겁고 연애하는 기분을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한 사이 아니고요. 친구 같은 애매한 관계 아니고요. 아, 이건 연애구나.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게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짧게 먼저 조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너무 분석하지 마시래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 연애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하고 계셨거든요. 자, 분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한대요. 자, 상대방이 하는 말 한마디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분석보다는 체감을 중요시 여기시래요. 자, 상대방이 나를 자주 만나려고 하는지, 행동이 꾸준한지, 나를 연애 상대로 대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나가는 연애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9패인지 6패인지 봤을 때 6패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9패는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9패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야 할 사람, 나 너한테 잘못했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6패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6패의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외모부터 연애 성향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외모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자, 안경을 낄 수 있고요. 딱 봤을 때 부티가 흘러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느낌을 풍긴다. 그리고 어쩌면은 좀 애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풍기게 한대요. 굉장히 부티가 나고 잘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애인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결혼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풍기는 외모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 연상인지 동갑인지 연하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동갑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있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양손으로 하트를 받치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이가 비슷한 동갑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사람 말이 많은지 무뚝뚝한지 봤어요. 자, 이 사람 기본적으로 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티키타카가 된다. 내가 하면 이 사람이 하고 맞춰줄 줄 아는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 뭔가 잘 통한다. 이 사람 말을 되게 잘 받아주네. 자, 대화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사람은 다행히 아니고 적절한 말을 적절하게 아주 예쁘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많이 참을 수 있는 게 느껴져요. 많이 참다가 결국은 마음을 표현해서 그 마음 표현한 것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점성학 주사위로도 이 사람 굉장히 안정적이게 설렘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와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빠르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좀 약간 화가 나실 수 있는데, 이 사람 그 성향 자체가 황소자리 태양이기 때문에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되게 여유롭게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한번 마음 준 상대한테는 계속 마음을 주고 굉장히 설레게 즐겁게 뭔가 진짜 연애하는 기분을 만끽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타로 카드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벤트 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벤트 풍선 불어서 계속 사랑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한테도 많이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안정형이다. 너무너무 다행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먼저 다가올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우선은 두 분은요, 분명히 어떤 공간 안에서 만나는 느낌이 있어요. 뭐 일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이런 어떤 같은 취미 활동이라던가 어떤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만나는 공간에서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대시하냐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약간 느낌은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고서는 너무 많이 쳐다본다거나 뭔가 약간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렘을 느껴 한다거나, 그거를 우리 샤넬님이 알아채서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시켜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정하게 대한다거나 해서 두 분이 한 발짝씩 다가와서 결국 연인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시그널을 서로 눈치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을 많이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그널을 눈치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말을 건넨다거나 다정하게 웃어준다거나 해서 두 분은 자연스럽게 서로 연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가? 자, 방금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일적인 공간, 공부하는 공간, 취미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취미 활동이 될 수 있고 병원, 카페, 운동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느낌은 일적인 거, 공부하는 곳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취미 활동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과 공부와 좀 관련성이 많은 곳에서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는 뭔지 한번 볼게요. 잠깐 스치는 인연인지 의미 있는 인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인연이 주는 의미. 와, 문석 카드가 바로 나오네요. 자, 이 인연이 주는 의미는요,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정식적인 관계를 맺어서 같이 배를 타고 나아가고 매화나무까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두 분은 어쩌면은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 아니고 굉장히 공식화될 수 있는 인연이다. 같이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이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은 그냥 그렇게 스치는 인연 절대 아니고 진지한 관계로 갈 수 있고 장기 연애로 갈 수 있는 인연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해 연애에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연애 패턴?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조심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아주 흥미롭게 지금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방금도 문서 다음에 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가 문서 다음 배가 또 나오죠. 자, 근데 이 배에 갑자기 맷돌이 나와서 배가 침몰한대요. 자, 이런 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같이 연애를 하던 중에 맷돌 같은 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배를 타고 갔는데 맷돌을 왜 가져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데 쓸데없는 것을 챙겨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관계의 배를 타고 가는데 맷돌을 왜 가져가냐는 거예요. 맷돌을. 응? 그리고 곡간이 또 조심해야 될 걸로 나오는 걸 보면은, 연애는 연애이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상대방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것들,
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이건 어쩌면 상대방에 나온 조언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두 분의 사랑의 배를 타는데 왜 맷돌을 왜 가져가냐고요, 맷돌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수단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나온 조언일 수도 있고 이 상대방한테 나온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연애만 하셔라. 너무 상대방한테 과하게 물질적인 거를 바라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도 없으시면 좋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남들 이성 친구들은 모두 해줬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마시라고 나오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연애는 연애지, 연애에 다른 것을 담아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한 행동, 마인드는 어떻게 두면 좋으신지 한번 볼게요. 우리 샤넬님이 어떤 마음가짐을, 이 인연을 놓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은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꿀단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성들한테 매력적인 어떤 요소를 갖추면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꿀이 있기 때문에 벌들이 날아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달달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달콤함을 줘야 된다. 친절하다거나 정말 설레게 연애를 한다거나 뭔가 상대방한테 달콤함을 줘야 되고요. 또한 이 사랑을 계속 사람들한테 널리 공식화시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과 내가 만난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식화시키고 자꾸 사랑의 연을 띄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설레고 재밌는 사랑의 연날리기를 자꾸 할 필요가 있고, 망나니가 딸려 나오는 걸 보면은 혹시라도 삼각관계에 휘말렸을 때 잘 정리하시라는 의미로도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이든 그 상대방이든 혹시라도 제3자가 끼어서 뭔가 그럴 일이 생긴다면은 가차없이 내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만나시는데 제3자가 끼면은 잘 정리하세요. 괜히 받아준다거나 애매하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이성이 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좀 매정할 때 칼같이 잘라야 될 게 있다면 칼같이 자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 되시길 빌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